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일단 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조종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알트코인 쪽에서 조종폭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수준이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9만 달러 지지 라인만 견고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면은 너무 과도하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92,000달러부터 약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비트코인 고래의 움직임을 보자면 특히나 이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물량을 내던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다른 고래들 또한 단기적으로는 매집보다는 물량을 시장에 조금씩 던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가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알트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가 빠지는 것 이상으로 알트는 큰 조종을 받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에 있는 메이저 알트들이 24시간 기준으로 10% 이상씩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죠. 세계 2위 거래소인 바이빗이 약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해킹을 당하면서 역대급 해킹 피해 사례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바이빗 거래소가 만약 부실한 거래소였다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바이빗 CEO에 따르면 이 해킹 피해 관련해서는 지급 능력이 충분하게 지금 있고 모든 고객 자산은 1대1로 보유가 되고 있어서 손실을 전액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밝혀서 급한 불을 이제 끈 지금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번에 해킹된 이더 물량이 여러 협조로 지금 동결 조치가 되어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더를 복구하기 위한 이 시장에서 재수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이더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해서 바라보고 있고, 당분간은 이것이 악재 뉴스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를 한번 브라우징을 해봐도요, 이 바이빗 거래소 파산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면서 사실 이것은 좀 과대하게 지금 퍼드 뉴스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대규모 청산 이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바이빗 해킹 이슈와 관련이 있겠지만, 바이빗 해킹이 터지기 전에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여러 긍정적인 정황이 포착이 되었었고, 이제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한 예로 주기영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알트의 거래량이 비트의 2.7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보다 이 코인의 거래량으로 알트 시즌의 시작을 평가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한 지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서도 알트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대부분 지금 상방으로 올라갈 타이밍으로 예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딱 그 시점에 지금 바이빗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엄청난 롱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키웠던 것으로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자면요, 이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가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암호화폐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취임 전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지금 기용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한 상태지만, 작년 말에 보여주었던 그 비전이 좀 더 구체화가 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종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분석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또는 연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속이 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출시가 되었었죠. 이 오피셜 트럼프 밈이라든지 이 멜라니아 밈코인을 보면 당시 출시가 되자마자 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마비시킬 정도의 트래픽을 만들어내었고요. 또 단기간 내 알트 시장의 유동성을 모두 빨아들인 후에 러그풀까지는 아니지만 그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그 후에 지금 알트장이 본격적인 지금 조종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여러 지금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악재가 있었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 밈코인을 홍보를 하다가 밈코인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몰렸는데, 한 번에 이게 러그풀이 되면서 스캠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밈코인도 솔라나에서 발행이 된 부분인데요. 물론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한 사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현재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을 현재까지 주도를 해왔던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더리움이 내러티브를 많이 잃어가면서 이번 강세장에서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더 대신 좀 강세를 보여줘 왔던 암호화폐가 이제 솔라나가 되겠는데, 솔라나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스캠, 밈 코인 등과 여러 가지 연루가 되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가올 알트 시즌을 작동시킬 트리거가 어디서 시작이 될까, 이런 의문도 동시에 생긴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발생한 주요 악재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실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주목을 받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악재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스스로 서치를 해서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더 내린 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립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추세 자체를 보자면 시장의 공포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낙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변동성이랑 거래량, 그리고 SNS에서 언급량을 조사를 하고요.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구글 검색량 등을 토대로 이 수치를 계속 지금 지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매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 수치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9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패닉이 되거나 시장을 급하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낙관적인 스탠스에서 조금씩 이 시장을 의심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이 시장에 선을 보인 지 이제 2-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쉽게 타이밍적으로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파이는 상장 이후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 파이는 파이만의 또 펀더멘털을 갖춰가면서 잘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파이 자체의 호재도 앞으로 존재할 것이고, 이 시장도 언제든 180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반등이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타 암호화폐에 비해서 지금 하락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 크립토 버블 사이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 시총 데이터를 보면요, 파이는 전체 11위 지금 시총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순위만 보자면 파이가 데뷔를 하자마자 메이저 프로젝트 시총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순위는 지금 단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언제든 15위, 2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10위권 안으로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고 더 높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파이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24시간 기준으로 약 11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았을 때는 적게는 3만 개에서 5만 개, 많게는 하루 10만 개가 넘는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별 차트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번 달 2월 경우에는 총 130만 건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지난 12월만큼의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달 2월 시간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이 파이상택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KYC를 받고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는 한 달에 200만 건 이상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내줄 수 있을지, 그 이상의 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퍼럴 팀이 많은 분들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모드님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현재까지 오랫동안 검토 중인 분들은 KYC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걸러진 듯 합니다. 여기 좌표를 복사해서 브라우저 앱 상단에 주소란에 붙여넣기 후 검토 중 기간 등을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신청서가 보류되었다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신청서이고요. 한 번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후에 브라우저에서 KYC를 눌렀을 때 검토 중 말고 다시 제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 AI 단계에서 바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인간 검증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아래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지갑을 보자면요, 바로 GDFN 비트겟 거래소 지갑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파이가 이 지갑으로 지금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약 8천만 파이가 이쪽으로 전송이 되고 2,400만 파이가 반대로 출금이 되면서 약 5,500만 파이가 이 비트겟 지갑으로 지금 입금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지갑, GBC 지갑이 바로 이 게이트.io 지갑이 되겠는데요. 이 지갑으로는 약 4,400만 파이가 플러스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난 한 주 동안
하지만 가장 많은 출금을 기록한 지갑은 이 GALY 지갑, OKX 거래소 지갑이 되겠습니다. OKX 메인넷 지갑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2,500만 파이가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시간봉 차트이고요. 현재 1.5 US 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후 0.6달러까지 큰 하락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1.5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해준 상태인데요. 파이가 거래소 상장 이후로 비트코인 포함해서요, 모든 알트가 단 한 번도 좀 좋은 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 혼자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것 자체도 상당히 대단한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알트 하락폭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여기서도 파이가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파이가 방어를 현재까지는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시총 순위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파이가 상장 이후에 11위에서 15위 정도의 시총 범위에서 순위를 위치하고 있는데 타 프로젝트들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 순위가 파이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트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파이 또한 소폭 조정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1.6달러 저항 라인을 두들겨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만큼 또 조정을 받을 때는 한 번에 또 지지 라인 없이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적당한 조정을 만들어가면서 심리를 확인해 주면서 지지 라인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회복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승의 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호재성 업데이트들도 이 3월 14일 전까지 몇 가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이가 현재까지 잘해주고 있고 기대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이가 시장에 데뷔를 하였고 물론 어떤 파이오니어들에게는 기대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데뷔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는 이 파이를 너무나 무시를 해왔고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는 제로였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지도 못한 프로젝트가 높은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것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비트 CEO 벤조우가 파이는 중국에서 사기 프로젝트라고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이코 팀이 공식적으로 공지를 올렸죠. 중국 지역에서 사기꾼들이 파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과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음을 이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또 파이가 채굴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이제 식상한 이슈가 되어버렸죠. 이 채굴이라는 개념은 POW 작업 증명이 아니더라도 많은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얻어가는 단어로 지금 우회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따지기에는 너무 식상하고 수준이 낮은 미디어 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시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내공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이 이 시장을 보시고 파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런 미디어를 오히려 반대로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 이런 기사들이 초반에 마구 쏟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파이가 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뜨면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제목만 보시고 파이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읽어보셔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다시 한번 지금 공지가 나왔는데요. 커뮤니티 투표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이를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해야 될까요? 라는 타이틀이고요. 약 21만 명의 바이낸스 커뮤니티 멤버가 투표에 참여를 하였고 이 중 약 8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고려하지만 이것은 참고용일 뿐이며 바이낸스가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투표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고요. 2025년 2월 27일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중간 발표를 보게 되면요, 찬성이 지금 압도적인 승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85%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X 공식 계정을 보면요, 파이 상장 관련 투표 포스팅이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무려 360만 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낸스에서 중요 공지나 주목을 끌만한 포스팅을 올렸을 때 20에서 30만 뷰가 나오기 힘든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이미 이런 관심도만 보더라도 바이낸스에서 충분히 파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 공식 계정을 보면요,
파이코 팀의 창립자이죠. 니콜라스와 청디아오의 이 공식 계정에 블루마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니콜라스와 청디아오는 X에서 따로 이 소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짧은 공지는 파이챗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루마크를 신청을 했다라는 점에서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이 사칭 계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확률이 높진 않겠지만 X에서 간간히 글을 올리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국내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파이코인의 가치, 이 회복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도 있었습니다. 파이코인 시세가 현재 반등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자금이 파이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예측으로는 3달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사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에게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추천글이 아니고요. 현재 미디어를 보았을 때 모두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글들도 있다. 이런 점을 중립적으로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시총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총이 높고 가격이 1, 2달러라면 동전주밖에 안 된다라고 봅니다. 라고 이제 한 분께서 글을 써주셨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 영상 등을 통해서 제가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파이코인 한 개와 탁코인의 한 개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숫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게 계속 나뉘어질 수 있는 존재고요. 한 예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요. 이더리움의 이더라는 것을 보게 되면 1이더는 현재 시세가 약 2,500달러 정도로 지금 태그가 되고 있습니다. 1이더는 잘게 쪼개면요. 1웨이라는 단위까지 쪼개지는데 1이더는 10의 18승의 웨이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웨이라는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계속 이 단위를 상승시켜 나가다 보면요, 1이더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위를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지금 단위로 약속을 하고 지금 이 생태계에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더보다 더 큰 단위도 존재합니다. 이더가 1000개가 모이면요, 이 그랜드가 되는 것이고, 이 1조 개의 이더가 모이면 이것을 이 테더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 토큰이 천문학적으로 크게 잘게 잘라지고 크게 뭉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수준을 잡아서 우리가 이더라고 부르고 이것을 지금 가치를 매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얘기를 할 때는 또 작은 단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편리상 이더보다는 이 그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이더의 이 가스비를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현재 50그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비트코인 최대 발행량 2,100만 개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1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 단위로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화폐 단위가 아니고요. 사토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단위를 조금씩 올려가다 보면은 1억 개 정도가 뭉쳤을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위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모아보면은 데카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올려보면 헥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메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좀 더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평소에 거래를 하고 이 편리상 사용을 하다 보니 2,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치도 똑같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0.00001 비트코인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 기본 단위를 이제는 사토시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00만 개 최대 발행량이 아니라 2,100조 개의 사토시로 나뉘어져서 사토시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현재 1사토시가요, 지금 1.3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3,0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려면요, 0.00000 이렇게 비트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00개의 사토시를 내면은 13,000원 이렇게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는 사토시 단위로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과 사토시 토큰을 5억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동일한 겁니다. 총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얼만큼 잘게 나누었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차이점이 왜 생기냐면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처음에 배포를 하는 단계에서 이 개발자들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큰 덩어리로 띄엄띄엄 뭉쳐서 줄까, 그래서 희소성을 더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맞출지, 아니면 잘게 더 잘린 단위를 사용을 해서 유동성을 좀 더 강조하고 참여도를 더 넓게 줄 것인가, 더 그런 것에 포커싱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리플 이 CTO의 트윗 글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1XRP는
100만 개의 드랍이라는 최소 단위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XRP는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총 10경이 넘는 드랍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리플의 CTO는 처음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충분한 소수점 단위를 제공을 해주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적절한 크기 단위로 이것을 분배를 해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나누어야 되고, 즉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이었으면 좋겠다. 또 컴퓨터 계산에 적합한 크기였으면 좋겠다. 64비트 정수 안에서 수학 연산을 할 때 오버플로우가 없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였으면 좋겠다. 또 부호와 타입의 구별을 위한 여유 비트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설계를 고려를 해서, 그러다 보니 100만 개씩의 드랍을 한 개의 XRP라는 단위로 정해서 이것으로 잘게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이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제 채굴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메일 접속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참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개발자가 이제 설계를 하겠죠. 채굴 참여자에게 코인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통 코인을 잘게 자르면 수조개에서 그 이상 된다는 건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 덩어리를 크게 뭉쳐서 줄까 결정을 해야겠죠. 자, 어떤 프로젝트는 희소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뭉쳐서 줍니다. 그런데 크게 뭉친 만큼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단위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를 했더라도 1년에 한 덩어리만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덩어리가 시장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와, 이 한 덩어리가 가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덩어리를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1년 동안 100만 원의 가치만 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자는 설계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 덩어리를 좀 잘게 잘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보상 횟수도 자주 주어서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좀 더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네트워크 효과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즉 분배를 하는 시간 동안에도 이 가치가 성장하도록 한번 설계를 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성공을 했을 경우 잘게 잘라서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당 가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를 하루에 무려 10개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1년 동안 무려 730만 원의 가치를 가진 덩어리를 모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은 1년에 730만 원을 버신 겁니다. 아무리 한 덩어리가 가치가 커봤자 그걸 많이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가격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의 전체 이 밸류에이션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예로 제가 시바이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가격이 0.00001379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이누 프로젝트에서 왜 수백억대, 수천억대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조 단위의 지금 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모두 매도를 하게 되면요, 그 순간 이 시바이누 가격은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현금화를 할 수는 없겠죠. 그만한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매수량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부자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나의 가격이 너무나 이렇게 적은데 말이죠. 시바이누를 보면요, 지금 발행량이 6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잘게 잘려진 토큰일 뿐이고요, 덩어리일 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큰 덩어리로 다시 뭉쳐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상당한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이다, 코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체 가치에서 내가 가져온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내가 포션을 여기서 떼왔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좀 극단적이지만 지금 시총이 1000만 달러도 되지 않는 프로젝트로 가보겠습니다. 뭐 시총 1000위 밖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코인 발행량이 10,0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0개면 와,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발행량인데 10,000개의 발행량이면 어마어마하게 희소성이 좋겠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 10,000개가 다 유통이 되어서 하나당 1000달러가 되면은 시총이 10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한 개의 코인이 정말 1000달러의 가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개모임을 하면서 만들어낸 네트워크 효과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고래 물량 빼면 한 1000명 이내 수백 명이 그냥 토큰을 하나 발행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것을 1000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누가 팔려고 할 때 제대로 그 1000만 원으로 받아줄
세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유동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치는 쉽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당 가격이 높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들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간값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파이남님의 댓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코인이 당시 0.7달러라고 하지만 노드 가동하고 레퍼럴 작동하면은 한 달에만 500개 이상 채굴 가능하고 0.7달러 기준 시 50만원 수입이 가능하다. 한 달에 1년 수익으로 600만원 패시브 인컴이 가능하다. 지금 가격이 2배 올랐으니 1년에 1200만원 수익이 가능하겠죠. 자, 파이는 잘게 잘라져서 작은 덩어리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현재 2달러라는 거지. 대신 이것을 우리는 자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적 수익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한 개당 가격을 어떤 1000만 개 발행 코인이나 1억 개 발행 코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지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패시브 인컴을 과연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총 15위 안에 든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의미 없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 시총은 유통량 곱하기 그냥 시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세와 시총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설명으로 제가 제 방법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